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승인을 하니까 수사가 된 겁니다. 숫대주입니다. 오늘의 법사위 다시 보기는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질의응답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직접 시청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총장께서 아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조직법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 누구한테 권이 있습니까? 검찰권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고 검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외청으로 검찰청 구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보면은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하시면 안 법무부 돼요. 장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초임 검사 때부터 또 배워온 질의- 것이고요. 그 검찰 자체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수사 검- 소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청법만 원칙- 얘기하지 마시고 네. 국가 정부조직법을 보세요. 이거에 따라서 검찰청이 만들어진 거니까.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주영 변호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뭐 제가 이주영 변호사 그때 변호사인데 제가 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통화한 적 한 번도 없으신 거 확실하시죠? 제가 좋습니다. 뭐, 예. 자, 그리고 총장과 A 변호사의 친분 관계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주영 변호사의 친분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라임 사건 수사할 검사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사실 불러서 술자리에 초대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라임 검사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총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카르텔이 작용해서 검사까지 특수부 검사들끼리 좌지우지하면서 배당하고 사건 배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뼈아프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총장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좀 다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 어렵다. 불이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똑같이 그런 어려움, 우리 각오 감수하시고 반드시 수사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당부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존경하는 제가 한 1분만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다음 네. 기회에 드릴게요. 예. 아니 다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시니까 기회. 네네. 그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야당 의원이고 여당 의원이고 전부 제가 첩보 상태에서 직보를 받았고 제가 구두 승인하고 재가를 해줘야만 그 지금 아까 거론하신 그 대검의 반부패 수사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 특별수사부서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 부서가 아니면 검찰총장 승인 없이 이런 부패 사건이나 인지 사건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승인을 하니까 수사가 된 겁니다. 서면은요 저한테 직보 안 했을 때는 저거는 승인권자가 검찰총장입니다. 제가 검사장이 첩보를 들고 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지금 야당 정치인 것도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5월 7일 날 여당 의원과 뭐 관계자인데 그건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첩보 상태로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라고 그랬고 그렇지만 아직은 김봉현 씨가 신병이 남부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야당 관계자 것은 21일 날 제가 직보를 받고
그것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남부지검의 부패 수사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못합니다. 제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장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과 김용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논리가 정면에서 충돌하는 구도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틀을 깔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소추의 독립성을 말하려고 하면서 검찰은 행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느냐, 수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느냐 라는 권력 구조의 싸움으로 장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과거에 윤석열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는다고 말했던 시기, 수사 방해에 굴하지 말라는 식으로 신분 보장까지 요구하며 소신 검사 이미지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국면에서 검찰이 2019년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겨눌 때는 정치검찰이고 상대를 겨눌 때는 정의로운 수사냐, 이런 내로남불처럼 보이는 감정이 생기기 쉬운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 충돌로 폭발한 게 추미애 윤석열 시기입니다. 조국 수사 이후 여권은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밀었고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조치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소추의 독립성을 내세워 왔었고 국감장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같은 대형 사건까지 겹치면서 부실 수사냐, 선택 수사냐, 통제냐, 외압이냐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결국 김용민 의원의 질의는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수사 이후 본격화된 검찰개혁, 검찰 독립의 충돌이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한쪽은 선택수사, 정치검찰이라고 공격하고 다른 쪽은 권력이 수사를 통제하려 한다고 맞받으면서 서로 간의 충돌이 극에 달한 것이죠. 결국 그 충돌이 수사지휘권 논란, 징계, 직무정지, 그리고 마침내 사퇴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번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